안녕하세요. 오늘 전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EEG를 기반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궤도,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그 궤도를 디코딩하는 연구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논문들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최근에 리뷰 논문들을 많이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다양한 이제 리미테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실시간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XAI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해석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리그레이션 기반의 컨티뉴어스한 분석, 이런 움직임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아니면 연속해서 디코딩 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런 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녁 미팅에 좀 준비해서 저도 좀 공부하고 좀 소개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논문 총 3편 준비했고 이제 첫 번째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오토메이션 앤 컨트롤 시스템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먼저 보면 처음에 이런 BCI와 이런 모터 인텐션 디코딩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EEG로 Motion Trajectory Prediction, 저 MTP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는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EEG는 이제 뭐 시간 분해능도 높고 비침습적이고 또 휴대성도 간편하고 이래서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에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움직임 의도를 매핑하고 이런 분석하는 시간들을 축소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시간 제어가 용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트레젝토리를 예측하는 데는 이제 당연히 분류 모델들이 리그레이션 모델들이 필요한데 예측 모델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최근에는 딥러닝 메소드를 쓰고 있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용이한 게 LST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CNN이랑 LSTM 이 두 개를 하이브리드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하려고 했고요. 여기서 웨이블리 패킷 디컴포지션 WPD라는 것도 사용을 해서 그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먼저 좀 살펴보면 데이터 자체는 연구자들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고 데이터셋 이름은 여기 웨이이지켈이라는 이름이고 피험자는 12명 그리고 EEG 채널은 32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태스크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총 3가지 동작을 한 번에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탁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이 물체까지 가는 리치 그리고 물체를 잡는 그랩 그리고 들어 올리는 리프트까지 총 3가지 동작을 한 태스크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연구 자체가 이 트레젝토리를 디코딩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곧 레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 탁자 위에 있는 손 첫 위치가 0점으로 시작을 해서 XYZ의 좌표를 구했다고 합니다. 포지션 센서를 사용했다고 하고 처음에 손을 내려놨을 때 0점 그리고 태스크가 시작될 때 초록색 LED가 켜지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물건을 드는 것까지 그리고 물체를 들고 있다가 LED가 꺼지면 이제 물체를 내려놓고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는 이런 동작을 수행을 했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무게 그리고 다양한 표면 이렇게 있는데 뭐 결과에는 따로 리포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고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다운 샘플링 그리고 타입 프리커시 맵 추출하고 아티팩트 리무벌 ICA로 진행을 했고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PSD도 사용하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사용하고 WPD 데이터도 사용하고 이렇게 다양한 인풋 데이터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트레이닝 70%, 밸리데이션 15%, 테스트 15%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WPD라는 방법으로 피처를 뽑기 전에 인풋 데이터를 바꾸기 전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S로레타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 BSL이라는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에서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했고, 왼쪽은 이제 WPD를 사용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림이고, 이건 이제 소스가 아니라 센서에서 나온 신호로 WPD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BSL을 적용을 하면 오른쪽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오른쪽 위에 제가 숫자들을 쏟았는데 이게 시점이거든요. 미리세크 단위이고 각 시점이라서 0초에는 당연히 액티베이션이 없지만 이제 80 미리세크, 100 미리세크 이쯤에서 이제 후드 옆에 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건 이제 태스크 시작할 때 녹색 LED를 녹색 LED가 켜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성이고, 나머지 200에서 500까지는 피험자가 이제 움직이기 전에 그 MRCP처럼 디코딩 이제 곧 움직일 거라는 인텐션을 보여주는 그런 파트이고, 실제로 움직인 건 600, 700, 800ms에서 실제로 사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한 데이터로부터 이제 피처들을 뽑기 시작하는데, 이 사용된 모델에 따라서 이 피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MLR 같은 경우에는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이션, 다별량 회귀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LP,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로 해서 총 세 가지 모델이 사용이 되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없긴 한데, 예를 여기 있는 MRL이나 MLP 같은 경우에는 아마 PSD 데이터를 사용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노드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피처로 넣기 때문에 아마 PSD 피처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CNN과 LSTM이 합성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인풋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썼어요. 그래서 EG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WPD를 적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이블리 코에피션트 with lex, 근데 실제로는 웨이블리 코에피션트를 썼고, 그래서 여기 렉스는 위아래 다 들어있는데 이게 특정 윈도우를 기준으로 이렇게 타임 레깅을 해가면서 분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렉을 아마 샘플 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샘플을 갈 때마다 분석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게 아웃풋이 지금 점이 하나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X, Y, Z 좌표값을 예측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나온 결과값인데요. 왼쪽 표에 있는 수치들은 모두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상관계수를 나타내고요. 실제 좌표값, 그리고 예측된 좌표값, 디코딩된 좌표값, 이 두 가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본 거고, 여기 이제 델타, 세타, 알파, 엔타이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밴드가 있고, 여기 WPD 이렇게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다 PSD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겁니다. WPD는 진짜 그 주파수 분석을 한 데이터고요. ABC가 있는데 ABC는 여기 다변량 회귀, 그리고 MLP, 그리고 CNN 플러스 LSTM 하이브리드 모델. 그 대신
인풋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간. 그래서 각각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체 프리퀀시를 사용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아니면 WPD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통계 차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각각 이렇게 어떤 모델들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C랑 D,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을 쓴 거랑 WPD를 사용한 거랑 통계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Z축에서는 통계 차이가 나서 그래도 이 전체 모델 중에서는 WPD를 활용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트레젝토리를 잘 트래킹을 했는지, 디코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이고요. 이게 사실 그림이 9개인데 제가 좀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각 세 가지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 트레젝토리를 잘 예측을 하느냐, 디코딩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보시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이 MLR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리그레이션을 그러니까 디코딩을 잘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CNN 기반으로 하면 좀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리딕션 한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손을 이렇게 쭉 뻗고 물건을 짚고 드는 거, 그리고 내려놓고 하는 것들을 이제 트랙토리를 따라갔을 때 실제 모델을 사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자체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0.8 이상의 아주 높은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IEEE Transactions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 해당 저널도 굉장히 Q1급의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사실 첫 번째 연구랑 인트로 내용이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발표하는 게 또 3편이다 보니까 인트로 부분은 어차피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라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트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기존의 특정 클래스가 있는 MI 분석, 뭐 예를 들면 오른손, 왼손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런 트레젝토리를 예측하는 리그레이션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인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잘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퍼림 사인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수화를 뜻하는 거고요. 서브젝트는 20명, 그리고 EEG는 64채널을 찍었습니다. 태스커 같은 경우에는 총 33개의 수화 문장을 피험자에게 외우도록 시킨 다음에 이걸 44번 이미저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화를 잘 하도록 훈련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사인 랭귀지 센텐스, 그러니까 문장이라서 이 안에는 수화 단어가 한 3, 4개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화를 배웠으니까 실제로 어깨랑 이제 엘보, 팔꿈치랑 손목에 이런 센서들을 착용을 하고 실제 수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수화한 거를 레이블로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레퍼런싱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건 좀 리젝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템포럴 크로스 밸리데이션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화는 이제 저 33개의 수화 센텐스는 3초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실험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왼쪽과 같습니다. 특정 수화가 이제 주어지고, 왼쪽은 실제로 이 모션 디텍션 하는 걸로 어깨랑 팔꿈치랑 손목에 이런 점들을 오른쪽 그림처럼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기준으로 0,0, 0 이렇게 좌표들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미저리를 할 때는 이렇게 EEG 측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EEG는 그냥 시계열 데이터로 그대로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첫 번째 연구는 이제 타임렉을 주면서 약간 실시간 분석하는 것처럼 윈도잉을 해가면서 어, 굴곡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 연구가 되게 재밌는 게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는데 어, 마치 번역기를 돌리는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막 트랜스포머 많이 보셨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채널을 뽑거나 아니면 중요한 타임 포인트를 뽑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 분류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시점들을 찾는데 많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는 EEG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진짜 트래젝토리, 그 좌표 데이터를 번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진짜 원래는 트랜스포머 자체가 번역을 위해서 나온 모델이죠. 그래서 기존에 막 이런 분류 측면에서의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번역하듯이 EEG 데이터로 수화를 만들어내는, 그 좌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다른 그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이런 어, ML 그 다변량 회귀 모델이죠. 다변량 회귀 모델이나 LSTM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디코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한명피험자의 예시인데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프리딕션,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한 거, 디코딩 한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이제 각 센서별로도 한번 잘 프리딕션이 되고 있는지, 잘 디코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건데 상당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파란색이 리컨스트럭션 된 거거든요. 이게 결국 다 좌표예요, 좌표. 그래서 실제랑 이제 디텍션 한 거랑, 그러니까 모델의 결과값이랑 얼마나 비슷한 좌표에 찍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굉장히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연구는 이제 IEEE Transaction Zone Biomedical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논문들이랑 인트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이 BNCI Horizon 2020이라는 곳에서 배포하는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총 15명 피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 4명은 좀 데이터 문제로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총 61개의 EEG 채널을 부착을 했고,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모토 익스큐션을 했습니다. 모토 익스큐션을 했고, 팔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주먹을 쥐거나 이런 다양한 제스처를 6가지 제스처를 수행을 했고, 트래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센서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는 없었지만 아마 IMU 데이터를 사용한 것 같고, 엘보랑 손목이랑 그리고 손 이렇게 3가지 부위에 부착을 해서 좌표를 추출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운샘플링이나 ICA 적용하는 걸 했고, 인풋 데이터는 PSD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뮤밴드랑 베타밴드의 PSD를 사용을 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고, 여기서 이제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인터프리터빌리티,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는 데는 샤프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는 이 연구에서는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트래젝토리를 이제 예측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EEG 데이터를 찍으면 전처리를 하고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데이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500ms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4ms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연구에서 레그 한 것처럼, 그래서 매 4ms마다
좌표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한 거고요. 핸드 포지션은 당연히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G 부스팅이라는 모델로 리그레이션을 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 때문에 샤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어떤 채널에서 좀 의미 있었는지, 어떤 프리퀀시에서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부분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여기 있는 MBXG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리그레이션 모델. 그래서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한 이런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좀 더 뭐 CNN 같은 모델이나 여기 IAF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가 뭐냐면 이제 자극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사람마다 이제 눈 뜨고 감을 때 알파 프리퀀시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알파 프리퀀시가 좀 다른데, 그 프리퀀시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11Hz,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Hz, 어떤 사람은 9Hz, 이렇게 항상 도미넌트한 이 프리퀀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2Hz까지 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뮤밴드, 단순히 베타밴드가 아니라 이런 IAF도 함께 사용한 것들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뮤밴드랑 베타밴드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런 뭐 그 결과 비교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모델 성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빨간색이 실제 사람이 움직인 좌표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잘 따라가지는 못해요. 여기 지금 색깔마다 모델이 있는 건데, 보시면 다른 모델들은 워낙 성능이 낮다 보니까 거의 이 트레젝토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이제 한 0.45 정도 나왔던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트레젝토리를 좀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XG 부스트라는 모델 안에서 피처들의 임포턴스를 뽑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임포턴스를 뽑았을 때 어떤 채널에서 가는 의미가 있었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뭐 엘보나 이 웨이스트 그리고 핸드 각각 그 센서가 붙어 있는 그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 부위들을 예측하는데 어떤 전극들이 많이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C5나 C3를 좀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른손으로 움직였으니까 좌측 방구에서 이런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샤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C5나 C3에서 굉장히 값이 높아서 이게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XG 부스트가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샤프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 오른손 태스크다 보니까 좌측 방구에서 액티베이션들이 굉장히 좌표를, 트레젝토리를 디코딩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 그 좌표, 트레젝토리를 디코딩하는 세 가지 논문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제일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리뷰 페이퍼 쓰다 보니까 뭐 실시간 분석을 하거나 이런 트레젝토리 디코딩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계속 꼬집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을 찾게 됐는데, 사실 연구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트레젝토리를 구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를 진짜 통역하듯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실제 용도인 번역처럼 이의지에 적용을 해서 사용한 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발상도 연구하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